그가 혈압계를 정리하는 순간 그의 그 팔찌는 손목에서 좀 자세히 볼 수 뭔가 있을까요? 번쩍이는 게 보였다. 낡은 은팔찌,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 팔찌는 좀 아니다.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착각이야. 세상에 은팔찌가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그 팔찌의 모양이 너무나 익숙했다. 작은 하트 모양이 달려있고 사슬 부분이 약간 일그러져 있는 모습까지. 안녕하세요. 인생 미담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987년 민주화 운동과 경제적 혼란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56세 여성이 38년 만에 찾아낸 진실. 그리고 한 개의 낡은 은팔찌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재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나는 한설인. 올해 56세다.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여성이라고 부른다. 대기업 부회장 자리에 있고 강남의 펜트하우스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잃었는지를. 1987년 그 혼란스러웠던 시절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나는 당시 18이었고 8살 어린 남동생 도연이가 있었다. 도연아, 이거 내 거야. 생일 선물이야. 내가 도연이에게 건넨 작은 은팔찌. 작은 은팔찌지만 누나가 준 거라며 수줍게 웃던 그 아이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누나, 고마워. 평생 간직할게. 1987년 민주화 운동의 혼란 속에서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면서 우리 집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아버지는 사업 실패에 책임을 지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셨다. 나는 10살 도연이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그런데 그날 1987년 12월 23일 도연이가 사라졌다. 누나,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가는데? 사촌형한테 갔다 온대. 금방 올게. 그게 마지막이었다. 사촌 오빠 태준이가 도연이를 데리고 나간 후 아이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태준 오빠에게 아무리 물어봐도 모른다는 대답뿐이었다. 설이나 그 애는 이미 힘들어서 어디론가 도망간 거야. 너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경찰서를 드나들며 실종 신고를 내고 전국의 고아원과 보육시설을 다니며 도연이를 찾았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5년을 찾아 헤맨 끝에 나는 체념했다. 아니, 체념하는 척했다. 대신 나는 성공하기로 했다. 만약 도연이가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누나를 찾을 거라고. 그때 부끄럽지 않은 누나가 되어 있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나는 죽도록 공부했다. 야간 대학을 다니며 회계사 자격증을 땄고 작은 회사에 들어가 밤낮 없이 일했다. 승진을 거듭하며 더 큰 회사로 이직하고 마침내 지금의 그룹에 입성했다. 38년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연애하지 않았고 결혼도 하지 않았다. 오직 일에만 매달렸다. 사람들은 내가 냉혈한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아직도 10살의 도연이가 살고 있다는 걸.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도연이를 찾지 못한 채로. 설이나, 도연이는, 도연이는 찾았니?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다. 나는 어머니 앞에서 약속했다. 어머니, 제가 꼭 도연이를 찾을게요. 아니면 도연이의 흔적이라도. 잠깐의 정적. 그런데 그날이었다. 지난달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였다. 강남의 한 대형 병원이었는데 그날따라 담당 간호사가 새로 배정되었다. 안녕하세요. 정우빈이라고 합니다. 오늘 검진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24세 정도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다. 시골에서 올라온 듯한 순박한 인상에 정직해 보이는 눈빛.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도 정말 친절했다. 부회장님, 혈압 측정하겠습니다. 팔 좀 올려주세요. 그의 손길은 정말 따뜻했다. 마치 도연이가 어렸을 때 아플 때마다 내 등을 쓰다듬어 주던 그런 느낌이었다. 어르신들 많이 오시죠?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저도 할머니가 키워주셨거든요. 어르신들을 보면 할머니 생각이 나서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런데 그때였다. 그가 혈압계를 정리하는 순간 그의 손목에서 뭔가 번쩍이는 게 보였다. 낡은 은팔찌,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니다. 착각이야. 세상에 은팔찌가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그 팔찌의 모양이 너무나 익숙했다. 작은 하트 모양이 달려있고 사슬 부분이 약간 일그러져 있는 모습까지. 38년 전 내가 도연이에게 선물한 바로 그 팔찌와 똑같았다. 실례합니다. 혹시 그 팔찌, 말을 꺼내려다가 멈췄다. 미쳤나, 한설인. 38년 전 일을 어떻게. 아, 이거요? 우빈이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 유품이에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꼭 차고 다니라고 하셔서. 아버지 유품? 혹시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를 낳고 얼마 안 있어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시거든요. 할머니가 그때 저를 맡아 키우셨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혹시 아버지 성함을 알고 계시나요? 우빈이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다. 한도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다. 한도현. 내 남동생 이름. 하지만 말이 안 됐다. 도연이는 10살에 사라졌는데 어떻게 아들이 있을 수가. 우빈 씨, 혹시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충청도에서 반찬 가게 하세요. 김미정이라고. 김미정. 그 이름을 듣는 순간 38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다. 도연이가 종종 이야기하던 동네 할머니. 누나, 미정 할머니가 군고구마 주셨어. 정말 맛있어. 그렇다면 정말로. 그날 밤 나는 잠들 수가 없었다. 계속해서 그 팔찌가 눈에 밟혔다. 그리고 우빈의 얼굴도. 자세히 보니 도현이를 닮았다. 특히 눈매가. 다음 날 나는 우빈을 다시 찾았다. 우빈 씨, 혹시 시간 되실 때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네. 저 같은 사람이 부회장님과 커피를요? 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카페에 앉은 우빈은 여전히 어색해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팔찌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우빈 씨, 죄송한데 그 팔찌 좀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거요? 그가 팔찌를 벗어 내 손에 올려놓았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팔찌 뒷면에 작은 글씨로 새겨진 D, H라는 이니셜. 도현 손이 떨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우빈 씨, 정말 죄송한데 제가 찾고 있는 사람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혹시 할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 주말 나는 우빈과 함께 충청도로 향했다.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말일까? 정말로 우빈이 도연이의 아들일까? 하지만 나는 모르고 있었다. 이미 태준 오빠가 내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비서 소연이 태준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한 부회장이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간호사와 함께 충청도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간호사? 누구 말이냐? 정우빈이라는 24세 남성입니다. 조사해보니 고아 출신이고 그 순간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정우빈. 혹시 김미정이라는 할머니가 키웠나?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태준은 식은땀을 흘렸다. 38년 전에 자신이 저지른 일이 드러날 위기였다. 김미정 할머니의 반찬 가게는 시장 한 구석에 있는 작은 가게였다. 80대로 보이는 할머니는 우빈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셨다. 우리 우빈이 왔네. 누구야, 이 예쁘신 분은? 할머니, 병원에서 알게 된 분이세요. 한설인 부회장님이에요. 부회장? 할머니의 눈이 번쩍했다. 혹시, 한설인?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나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할머니, 혹시 38년 전에 한도현이라는 아이를 아셨나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셨다. 그래, 알지. 어떻게 안 알겠어. 정말요? 정말 도연이를 아세요? 앉아라, 얘야. 이야기가 길어진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찬장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내오셨다. 1987년 겨울이었지. 눈이 펑펑 내리던 날, 고아원에서 연락이 왔어. 아이 하나를 돌봐달라고. 고아원? 그런데 그 아이가 하도 아파하고 울어서 못 견디겠더라고. 계속 누나를 찾는다고, 한설인 누나를 찾는다고, 내 이름을 불렀다고. 도현이가, 할머니가 그 아이를 키우신 거예요? 우빈이 놀란 듯이 물었다. 그래. 도현이를 13년 키웠지. 그 아이가 23살에 장가들어서 너를 낳았어. 그런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현이가 25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도현이가 죽었다고? 그러면 저는, 그래, 너는 도현이의 아들이고 한설인의 조카란다. 우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런데 할머니, 왜 이제서야 말씀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당시에 도연이를 고아원에 보낸 사람이 바로 너희 집안 사람이었거든. 뭐라고요? 박태준이라고. 도연이가 사촌형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 말이야. 그 사람이 일부러 도연이를 고아원에 보냈어. 이 아이만 없으면 상속에서 유리하다고 하면서.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태준 오빠가 일부러 도연이를 없앤 거였다. 한편 서울에서는 태준이 급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소연아, 당장 사람을 보내서 그 할머니를 협박해. 입을 다물게 만들어야 해. 하지만 회장님, 그건 너무 뭐가 너무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걸 다 잃고 싶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해. 그날 밤 김미정 할머니의 집 앞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다. 할머니, 괜한 말하지 마세요. 38년 전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게 좋을 거예요. 할머니는 무서워하셨지만 굴복하지 않으셨다. 나는 진실을 말할 거야. 도연이를 위해서라도. 서울로 돌아온 나는 즉시 DNA 검사를 신청했다. 우빈도 동의했다. 둘 다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태준은 이미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었다. 소연아, 검사 결과를 바꿔치기 해라. 그리고 태준은 음험한 미소를 지었다. 한설인이 정신적으로 이상하다는 소문을 퍼뜨려 나이 들어서 가족에 대한 환상에 빠져 있다고. 며칠 후부터 이상한 소문들이 회사 내에 퍼지기 시작했다.
한 부회장이 요즘 이상하대. 길에서 만난 아무나 붙잡고 동생 이야기를 한다더라. 그게 정말이야? 그럼 경영 능력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냐?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 아닐까? 외로워서. 이런 소문들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사회에서도 내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DNA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불일치 무관계라고 나왔다. 말도 안 됐다. 할머니의 증언도 있고 팔찌도 있는데 어떻게? 소연이가 결과지를 건네며 말했다. 부회장님, 역시 착각이셨나 봐요. 과로 때문에. 그 순간 나는 무너졌다. 38년 만에 찾은 희망이 다시 산산조각이 났다. 역시 내가 착각한 거였구나. 단지 비슷한 팔찌일 뿐이었어. 하지만 태주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제 한서린을 완전히 매장할 때가 왔다. 태주는 언론에 제보했다. 한서린 부회장이 정신적 문제로 회사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최근에는 길에서 만난 젊은 남성을 조카라고 우기며 DNA 검사까지 강요했다. 며칠 후 경제신문에 기사가 났다. 제1그룹 한서린 부회장, 정신적 이상 징후, 경영진 교체론 대두. 기사에는 내가 망상에 빠져 무관한 사람을 가족이라고 우기고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회사는 난리가 났다. 주주들은 불안해했고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태준이 이사회에서 발언했다. 서린이가 최근 들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라도 잠시 휴직을 권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절망했다. 도연이도 찾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마저 잃게 되는 건가? 그날 밤 우빈에게서 전화가 왔다. 고모. 아니, 부회장님. 제가 죄송해요. 왜 죄송해요? 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서. 제가 처음부터 나서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이건 우빈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혹시 정말 제가 착각한 걸까요? DNA 검사 결과도 그렇고. 그때 우빈이 말했다. 부회장님, 할머니가 뭔가 더 보여드리고 싶다고 하세요. 더요? 네. 할머니가 지금까지 숨겨온 게 있다고 하시는데 다시 충청도로 갔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할머니는 더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내오셨다. 도연이가 남긴 거야. 상자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었다. 먼저 우리 가족 사진. 1987년 크리스마스 직전에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 사진 속 도연이의 손목에는 분명히 그 은팔찌가 있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었다. 도연이가 직접 쓴 일기장이었다. 1987년 12월 20일. 누나가 선물해준 팔찌를 차고 있으니까 용기가 난다. 누나 말처럼 어려운 시간이 지나면 우리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12월 22일. 태준 형이 좋은 곳에 데려다 준다고 했다. 누나도 나중에 올 거라고 했어. 팔찌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다. 누나가 찾을 때까지. 12월 23일. 이상해. 여기가 좋은 곳이래. 하지만 누나는 어디 있지? 태준 형은 거짓말을 한 건가? 그래도 난 누나를 믿어. 마지막 일기는 도연이가 죽기 몇 달 전이었다. 2000년 5월 10일. 우빈이가 태어났다. 내 아들이다. 이 아이에게 내가 누나에게서 받은 사랑을 주고 싶다. 그리고 이 팔찌를 물려주고 싶다. 언젠가 누나가 이 팔찌를 보고 우빈이를 찾을 수 있기를. 그 순간 확신했다. 우빈이 내 조카가 맞다. 할머니. 그런데 DNA 검사는 왜? 할머니가 분개하시며 말씀하셨다.
그 검사 결과는 가짜야. 어젯밤에 박태준이 보낸 사람들이 와서 협박했어. 입 다물라고. 그때 우빈이 휴대폰을 꺼냈다. 고모, 저도 궁금해서 다른 병원에서 몰래 재검사를 받았어요. 뭐라고? 결과가 어제 나왔어요. 우빈이 건넨 서류를 보는 순간 나는 주저앉았다. 99.7% 일치. 고조 마이너스 종손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우빈이 정말로 내 조카였다. 그때서야 모든 게 명확해졌다. 소연이가 태준 오빠의 지시로 첫 번째 검사 결과를 조작한 거였다. 할머니, 이제 모든 걸 세상에 알려야 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소연이가 갑자기 할머니 집으로 찾아온 것이다. 부회장님, 소연아, 왜 여기에? 소연이는 울고 있었다. 부회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박태준 회장이 저를 시켰어요. DNA 검사 결과를 바꾸라고, 부회장님을 정신 이상자로 만들라고. 소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꺼냈다. 이것 좀 들어보세요. 박태준 회장이 직접 한 말이에요. 녹음기에서 태준 오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38년 전 일이 들통나면 안 돼. 한도연을 고아원에 보낸 건 나야. 그 꼬마가 살아있으면 상속에서 불리하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 새끼 아들이 나타나면 모든 게 끝이야.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다. 한설인을 완전히 매장해야 해. 정신이상자로 만들어서 회사에서 쫓아내고 그 조카라는 놈도 없애버려야 해. 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소연아, 왜 이제서야? 제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어요. 요양원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지내시는 걸 보다가 문득 김미정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이분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소연이가 울면서 말했다. 그리고 제가 부회장님 밑에서 일하면서 느낀 건데 부회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런 분을 제가 이렇게 배신했다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소연이의 증언과 녹음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였다. 우리는 즉시 서울로 올라가 경찰에 신고했다. 그리고 언론에도 진실을 공개했다. 제일그룹 박태준 회장, 38년 전 조카 유기, 최근 증거인멸 위에 협박까지. 한설인 부회장, 38년 만에 조카 찾아. 감동의 재회. 태준 오빠는 구속되었다. 38년 전의 유기죄뿐만 아니라 최근의 협박, 증거 조작, 명예훼손까지 모든 죄가 밝혀졌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도연이가 고아원에 맡겨진 후 태준 오빠는 도연이를 찾으러 온 나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설인아, 그 애는 이미 어디론가 도망갔어. 찾지 마. 하지만 실제로는 도연이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나와 만나지 못하게 방해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도연이가 20살 때까지 계속 누나를 찾으려고 했어. 편지도 보내고 전화도 하려고 했지. 그런데 그때마다 박태준이 사람을 보내서 방해했어. 그렇다면, 만약 태준 오빠가 방해하지 않았다면 나는 진작에 도연이를 만날 수 있었다는 뜻이었다. 나는 도연이의 묘를 찾았다. 38년 만에 동생을 만났다. 도연아, 미안해. 누나가 너무 늦게 찾았지? 하지만 내 아들은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너를 닮아서 착하고 따뜻한 아이야. 묘비 앞에서 우빈이와 함께 울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진짜 가족이 있어요. 고모와 증조 할머니가 있어요. 외롭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했던 고모를 찾았어요. 그리고 이 팔찌 말이야. 도연이가 죽기 전에 그랬어. 할머니,
이 팔찌는 꼭 우빈이에게 물려주세요. 그러면 언젠가 누나가 우빈이를 알아볼 거예요. 이게 우리 가족의 표시니까라고. 정말로 운명이었다. 38년 전 어린 도연이가 마지막까지 누나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기에 가능한 기적이었다. 지금 우빈이는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 주말마다 우리는 할머니를 뵙기 위해 충청도에 내려간다. 우빈이는 정식으로 성을 한씨로 바꿨다. 한우빈. 내 조카다. 며칠 전에는 우빈이가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다. 고모, 저 결혼하려고 해요. 정말? 어떤 분인데? 소아과 간호사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고모도 좋아하실 거예요. 나는 기뻤다. 우빈이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된다니. 고모, 결혼식 때 부모님 역할 해주실 수 있죠? 당연하지. 내가 내 유일한 가족인걸. 아니에요, 고모. 우리에게는 할머니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빈이가 내 손을 잡았다. 고모가 있어서 제가 정말 든든해요. 이제는 정말로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저도 아버지처럼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게요. 그날 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설이나, 이제 마음 놓여서 좋구나. 38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도연이를 키워주시고 우빈이까지 키워주시지 않았다면.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렇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다. 피로 연결되지 않아도 사랑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 매일 밤 잠들기 전 나는 하늘의 도연이에게 말한다. 도연아, 고마워. 내가 남겨준 우빈이 덕분에 누나가 진짜 행복을 찾았어. 그리고 내가 보내준 할머니 덕분에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 38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냈다. 태준 오빠의 욕심과 음모도 38년이라는 세월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진짜 사랑은 막을 수 없었다. 여러분, 인생 미담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38년 만에 찾은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잃어버린 가족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가족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세요. 언제 어떻게 헤어질지 모르니까요. 진짜 사랑은 시간도, 거리도, 심지어 죽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설인과 한우빈이 다시 만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오늘도 인생 미담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